인터뷰인데요. 지금 6487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온 국민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이 승객 학생들 안구하고 선원과 선장만 골라서 구했는지 집중 조명해 주세요. 이런 부탁이 들어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해경에 관한 의혹 커지고 있고 해경이 지금 검찰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현상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문제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은방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 예. 동영상이 공개가 됐죠? 그죠? 예, 저 잠시 봤습니다.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 소방관들이 불 끌 때에도 이 동영상으로 다 찍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근데 해경은 해난 구조 시에 이런 거 안 찍어요? 이거 휴대전화로 찍은 거라며요, 직원이.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인위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거인멸이나 그런 걸 확보를 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확보하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상 대응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내규에 그걸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구조 거기에 포커스가 먼저 맞춰져 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찍었냐 안 찍었냐라고 하는 것보다는 얼마만큼 구조 작업을 충실히 했냐라고 하는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내규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는 제가 자세히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자분들 중에서도 해양경찰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해양경찰의 모토가 뭐냐면 안전, 헌신, 신뢰 세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안전, 헌신, 신뢰인데 과연 이번 구조 활동에서 헌신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의문이 많습니다. 왜? 선체 진입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해요. 거기 올라갔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조타실 근처에 있어서 몇 개 창문을 깨고서 거기 조타실 근처에 있는 몇몇 분들은 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선내 진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 사장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일단 이 해양 사고라고 하는 해양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육지에서 보는 거하고는 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현장 지휘자의 그 판단을 이제 존중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지금 이제 동영상으로 복원되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이고 희생적인 이런 조치, 예를 들면 선내에 진입은 못하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선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선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그 동영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좀 위험을 감수하고 정말 이 우리나라의 이 해양에서의 순환구 기관으로서의 전문가다운 그런 모습이 좀 안 보여서 그건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다운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해경 선박 그 구명보트라고 그러죠. 그 보트 타고서 두 군데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간 두 군데가 공교로운지 뭔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질문해 주신 부분인데 어떻게 선원들이 있는 쪽으로 가가지고 그게 우연이에요? 아니 해경이면 배를 잘하는 사람들일 텐데 어디에 선장선원들이 많이 있고 그런 거 모릅니까? 저 배는 어디 가야지 승객을 먼저 구해야겠구나 이 생각 안 드나요? 글쎄, 그건 제가 그 상황에 지금 이제 VCR만 가지고 이제 되돌아보아야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브릿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승무원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제 이렇게 사고가 발생하면 승무원이든 아니면 거기는 승객이든 이제 브릿지 주위 근처로 이제 모이게 하는 것이 이제 일반 이제 관례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쪽에 일단 신호가 먼저 왔는데 저는 이제 제일 아쉬운 것이 누구를 먼저 구했는지는 그건 제가 볼 때 그때 정확한 잘 모르니까 그걸 일단 구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승무원이든 누구든 처음에 구한 사람이 본선에 대해 안에 있는 사정을 알려고 선장이나 아니면 승무원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찾은 다음엔 그분들과 같이 이런 구조 작업에 임무했어야 되는데 그 선원을 신원이 파악을 하는 방법이 없었더라도 적극적으로 일단 거기에 현장 지휘자는 그 본선의 내부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장이 누군지 또는 승무원이 지금 어떤지라고 하는 것을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내부 사정을 알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고 그분과 협조적으로 그 군안이라든가 이런 데 전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를 구한다기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선장하고 연락을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뭐 선장보다는 이제 선장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선배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를 제일 알고 있는 사람이 선장이니까 구하면서도 아마 그 내부의 선장이나 승무원들한테 그런 정보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이렇게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그런데 이제 초점이 맞춰졌는 게 이제 되돌아보면 맞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상당히 당황했는지 아니면 그때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 그런 상황이었는지는 뭐 거기 현장 지휘자가 알겠지만 지금 이제 되돌아보면 그런 면이 좀 아쉽다. 그런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승무원들은 일단 구하더라도 구한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도 자칫 이제 구조 세력이 돼서 다른 승무원을 구하는데 승객을 구하는데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협력지대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구하고 본선하고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면 조금 많이 그 아쉬움이 남네요. 예, 그렇죠. 제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 게 이 선장이 속옷바람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 구조하다가 그 큰 배의 선장이 속옷바람으로 구조되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겠죠. 어떻게 말하면 이제 브릿지라든가 선교에 있지 않았고, 침실에서, 이렇게 있다가, 도란간 나온 그런 경우지만, 실제적으로, 저도, 왜 선장이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소급바로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장이 선교나 그런 선박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지 않았다 탈출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이번에 애초 사고 신고를 접수했던 목포해경 상황실이요. 이 초기 대응 문제점도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이 신고 학생한테 위도하고 경도를 물었다는데 아니 학생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학생이 아니라 일반 승객이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일단 근데 이제 해양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리 단위를 육상하고 킬로미터를 쓰는 게 아니라 마일이라고 하고 너트라고 하는 그런 단위를 씁니다. 속력의 단위로.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위도라고 하는 것에 연결돼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받으면 위도 경도를 묻는 이런 이제 해양인들의 어떤 습관 같은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이제 처음에 알았으면 빨리 캐치한 다음에 예를 들면 휴대폰의 위치 추적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좀 대응이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VTS라고 그러죠. 여기서도 애초에 세월호 관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속도도 떨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표류한 것도 몰랐다는 건데 이거 변명이 될 수 있나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비난을 받아도 큰 대응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일반 시청자들이나 국민들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이 상대방을 파악하는 게 아니고 이제 레이더라고 하는 그런 3차원 현상을 2차원 현상으로 이렇게 점으로 표시돼서 그 데이터를 읽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걸 유심하게 지속적으로 관측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게 파악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레이더 화면이라든가 순식간에 이렇게 보면 그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적어도 관제구역에 들어온 선박이면 그 선박에 대해서 동정이라든가 아니면 이상이 있으면 VHF를 통해서 통화한다든가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관제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만 사실은 더 많은 숫자의 해경과 그리고 해군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기 목숨 걸고서 바다를 지키고 인명을 구조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해경 문제가 이렇게 부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이런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도 우려가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후유증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 해양이라고 하는 공간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공간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가치 창출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소중한 공간인데 이렇게 국민들이 이제 해양을 무서운 곳으로 또 해경과 해군이 어떤 그런 그 멍해를 지게 됨으로써 그 활동이 위축되면 우리나라의 바다의 안전도는 더 낮아질 거고 또 대부분의 선장님들은 아마 지금 선장님과하고 다른 패턴일 것인데 그분이 어떻게 모든 선장님이 그런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말하면 상당히 엄중한 그런 환경에서 목숨을 이렇게 걸고 헌신하는 그 해경과 해군 그분들에 대한 어떤 격려와 이런 것들도 잊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저희 청취자분이 문자 주셨습니다. 2013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예. 해경분들이 애 많이 쓰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번에 잘못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더 나은 해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200% 예. 맞는 지적이신데 예. 그렇다면은 교수님이 보시기엔 어떤 것부터 손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번 사고가 어떤 선장 또는 선박 이런 한두 가지의 원인이 됐다기보다는 일단 그 운항자 요인이라든가 선박 요인이라든가 환경 요인이라든가 관련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최악의 조합으로 이렇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 하나를 꼭 집으라고 하면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전 국민뿐만 아니라 이 동사하는 사람들의 해양에서의 그 안전 의식, 안전 문화 이런 것들이 정말 제우선적으로 되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거기 위에 이런 기술적인 것이나 예. 경로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착되는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은방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우린 온라인으로 펀드를 사지 다양한 펀드를 만나지 어디서? 에이블 펀드 마켓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지 펀드 수수료 50% 할인되지 온라인 펀드 생활의 시작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소지서 아카페라를 마시다. 깊고 진한 아라비카 원두로 부드럽게 향기롭게 감미롭게 그렇게 아카페라 부드럽게 커피에 녹아들다. 햇살이 좋은 날 아카페라 빙그레 포카리 스웨트 블루라벨 캠페인. 라벨을 벗기는 것만으로도 재활용은 더 많아지고요. 지구는 더 깨끗해질 거예요. 게다가 행운의 선물까지. 블루라벨 대단하죠? 지금 블루라벨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내 몸에 가까운 물 포카리 스웨트. 행사 기간은 8월 17일까지. 찬란한 4월의 봄은 무엇을 타고 올까요? 봄은 쉐보레를 타고 오죠. 쉐보레 런칭 3주년 기념 빅 러브 페스티벌. 스파크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말리부 캡티바 올란도 최대 3년 1.9% 할부,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원 할인. 봄 타지 말고 쉐보레 타세요. Chevrolet Find New Roads 홈페이지 참조 4월 30일까지.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후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후 8시 뉴스 들으시고 전 8시 1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